구약성서 창세기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신이 처음 창조한 인간을 그 아담 시니어라고 합시다. 남녀 성이 구별되기 이전의 존재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냥 아담이 뭐 자연스럽게 남자로 생각되어지고 불려지고 있지만 그것은 남녀 성이 분류되기 전의 존재. 그리고 켄 일보 같은 사람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담 시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은 또 뭐냐면 사람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이 갈빗대를 뼈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그리스 안드로기네시스적인 신화 요소가 창세기에도 그대로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것은 아담 시니어고 여기 있는 그것은 아담 이 주니어고 그리고 아담 1, 아담 2 이런 식으로 시니어, 주니어로 이렇게 분리봐야 된다. 근데 이 성경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그대로 뭐 신약에도 연결돼서 바로 그 이 예수가 이 처녀 탄생을 했다고 하는 그런 대로 뭐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몸의 자웅동체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 얘기죠. 이 존재를 아담 시니어 이건 그러니까 남자라고 봅시다. 그렇게 M이라고 본다면 M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또 갈라져서 이제 이 남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몸에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나뉘어졌다. 그러면 M과 F가 F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토론은 이제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에는 남자형이 있고 여자형이 있지만 그것이 분리되지 않는 제3의 형이 있다. 그게 바로 안드로기노시스다. 이게 이제 플라톤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이건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제3의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러면 동시에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 안드로기노시스를 보아서 3조로 봐야 된다. 오늘날 바로 이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신화적인 이 요소에서 사고가 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화서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인간을 보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부터 한 2500여 년 전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렇게 세 종류의 인간을 보는 것이 그래도 의색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당연한 걸로 여겨졌고 바로 그 중요한 이 심포지움에서 이것이 이제 이 주된 토론이 됐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안드로기노시스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웅동체적이다. 바로 아담 시니어는 그 남녀 구별이 없는 거다. 근데 뭐 그렇게 이제 그 기독교의 구약 성서는 끝나고 말지만 그릇이 신화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갈라졌느냐 할 때 그때 이제 바로 이 제우스라는 신이 등장을 하면서 이 제우스 인간들이 하도 교만해지고 인간들이 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한마디로 꼴상사납게 이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바로 신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이 인간들을 그냥 그야말로 이 번갯불로 다 사로버리자,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전멸시켜버리자. 이 인간들의 이러한 교만은 이건 정말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역시 현명한 제우스가 만약에 인간들을 그렇게 다 죽여버리면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신들이 먹고 사는 게 신들이 이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들이 바치는 희생제물, 공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만약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면 누가 와서 우리한테 공물을 바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신들도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그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간들을 이렇게 다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인간들의 이제 이 몸을 반토막 내는 방법으로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선한 모습, 인간의 원래 모습은 안드로기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자웅동체였어요. 자웅동체는 이거는 마고하고 이제 부도지 2, 3장에 얘기하는 거하고 이건 아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제 이게 신의 자웅동체였는데 거기서 이제 이 자웅동체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인간 내면 속에는 남녀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인간들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 몸일 때는 얼마나 좋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 몸에서 남자 여자가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한 몸에 붙어서 그야말로 그게 이제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한 몸에 붙어서는 우리가 그냥 정말 괴로움 없이 고통 없이 사랑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둘로 갈라져 서로 뭐냐면 떨어져 서로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실감나게 이어려면은 뭐 헤어져서는 못 살아, 뭐 그런 유행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노래에 특히 우리 트로트 같은 이런 노래들에 뭐 거의 다가 이게 이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의할 것 같으면 바로 뭐냐면 이러한 제우스가 신을 징벌해 가지고서 남녀를 나누어 놨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이 생식기가, 음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성행위를 하려 해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도록 마음속으로만 이제 그리워하는 거죠. 또 이게 그냥 또 척은해서 요건 좀 우리가 좀 또 고쳐주자 해서 또 제우스가 이 남자 여자의 생식기를 갖다가 서로 마주 보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지금과 같은 그런 성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이 그리스의 플라톤의 심포지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담론을 시작을 한다면 정말 지금과 같은 이와 같은 이 페미에 의한 이런 사회적인 갈등은 덜할 겁니다. 이 기독교 성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생각을 돌려서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요소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이 부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무진장하고, 만약 우리 사회가 이 부도지의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가치대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안드로기노시스부터 출발해서 인간을 이해해야 들어간다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심각한 이런 페미 문제는 등장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플라톤의 심포지움의 내용은 이렇다는 거. 그리고 바로 우리의 부도지의 내용은 이 심포지움을 능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마고가 그다음에 궁이소이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생산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방법론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마고는 음을 조율해서 기를 받아서 거기서 생산을 했다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심포지움에서는 어떻게 이제 자웅동체에서 이 생명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부도지는 상당히 여기 이게 이제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여자가 둘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유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포지움의 내용을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 남자는 양성, 양이라고, 그다음에 여자는 음이라 할 때 여기 잘 보세요. 태양은 양양, 그다음에 소음은 음양, 소양은 양음, 태음은 음음. 그리고 이게 바로 그 향연에 나오는 그 인간상을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라질 때 갈라져 가서 남자만 있는 경우, 여자만 있는 경우,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또 여자만 붙어 있는 경우, 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향연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결국은 이 같은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걸 사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팔계라 하는 것은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양양양도 가능하다. 남자도 가능하고, 음도 가능하고, 거기에서 다양하게 음양이 서로 배합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문명사, 생명의 기원, 가족사의 기원, 그걸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그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발전시켜 놓은 소위 이제 그러니까 태극이 있고, 여기 음양이 나눠지고, 또 여기 이렇게 사상이 나눠지고, 이 팔계가 나눠진다. 이 팔계가 나눠지면 팔계를 가로에도 배열하고 세로에도 똑같이 배열해서, 이제 여기는 세로 가로. 그래서 세로에 있는 것을 밑에, 가로에 있는 것을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결국은 이 3혀를 6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부 다가 64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보세요. 이 대각선이 여기 와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이건 태태, 이거는 간간, 뭐 근근, 그다음에 뭐 손손, 뭐 이렇게 해서 이 대각선에 있는 것은 가로 세로가 똑같은 것끼리 만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상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냐면은 헤테로섹스도 있고 호모섹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인간의 성관계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풍가 나오는데 정말 놀랄 만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 여자 남자가 이성애적인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좋은 인간상은 동성애적인 것이다. 자기 안에 이러한 그 동성애적인 이러한 이 인간형이 가장 이상적인 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5, 6세기 아테네 사회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동성애적 사회라고 봐오면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적 사회. 그리고는 그 철학자 같은, 근데 군대 조직 같은 이러한 유명한, 그다음에 힘 있는 조직에서는 그 조직 구성원들이 반드시 동성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라는 것은 출세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요새 출세를 하자면은 뭐 돈 있고 권력 있는 데다가 끈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이 청소년들이 출세의 수단으로서 유명 인사와 이 동성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출세의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동성애라는 것이 왜 그렇게 가능해졌느냐 하면, 이건 뭐냐면은 그 모계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 모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 즉 아마조네스 사회에서는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그것은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이어져 가서 한 집안에, 한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있지만, 남자아이들은 그야말로 일정 정도 크면 다 모계 어머니 사회에서
추방을 당해야 돼요. 추방. 그러니까 추방을 당하니까 개나리 보찜지고 그만 딴 동네로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자 집에 가서 몇 년 이제 처가살이 해주고 그 결혼해 나오잖아. 이게 바로 이제 대릴사회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 그러니까 사회 문제였어요. 이런 18, 19세 정도의 이 청소년들이 결국은 자기가 사는 마을 공동체에서 떠나서 떠돌이를 하다 보니까 그 모여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폴리스라는 거예요. 도시. 그러니까 이런 그 떠돌이 남자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 이게 바로 아테네 같은 것이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이 공동체. 그 남자만 모였단 말이에요. 남자만 모이니까 성상 거기서는 이 동성애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소크라테스의 그 이 동성연애의 대상은 아까 말한 알키비아데스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도 전부 다 이런 동성애적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동성연애자들을 무윤리적이고 이런 도덕적으로 탈환한 인간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 이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 같은 경우는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뭐 그 성관계이긴 한데 성적 매력을 어떤 성기적 관계에서 느끼는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말할 때 그 음성, 보이스, 거기에 반하는 거예요. 현대 정신분석학자는 그걸 이제 부분욕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 대상의 이 전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여자가 입은 뭐 어떤 옷 하나, 모자 하나, 목소리 하나, 뭐 그다음 뭐 귀가 이쁘다, 뭐 코가 이쁘다 하는 어떤 그 부분적인 그 대상만을 사랑하는 이런 이제 그 이 동성애적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심리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그러면은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향년장에는 8명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아리스토파네스가 이 소크라테스의 기록에 할 것 같으면 아리스토파네스는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인데 아리스토파네스가 향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동성애를 하는 이 소년들은 본성상 가장 용감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가장 우수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가장 용기가 있는 사내다운 힘의 소유자들이다. 그 다음에 반드시 정치는 이런 동성연애 하는 소년들한테 맡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극찬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그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이 왜 그렇게 탁월하고 우수한가 하나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상식 아닙니까? 이 뭐 동성애자들 가운데 특히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 뭐 기업가들 가운데서도 이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뭐 이름을 댈 만한 사람들이 거의 동성애자. 요새 뭡니까? 한국에 새로 부임하는 무슨 어떤 나라 대사가 여자분인데 동성애자였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부임을 반대하는 등 이런 얘기를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아리스토파네스가 이 동성연애자들이야말로 가장 탁월하고 용감하고 그다음에 정치는 이 동성연애자들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한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그러면 동성연애자들이 위대하느냐 하면 이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 대각선상에 있는 거 반드시 이렇게 같은 것이 만나도록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곤곤 이런 식으로 이 대각 이 정대각선에 있는 것들은 딴 것들은 전부 다 그 아래 위 그 가로 세로가 딴 것이 만나지만 이 대각선상에 있는 것은 반드시 같은 것과 같은 것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요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한다. 그 이유는 동성연애자들이 우수하고 탁월하고 위대하고 또 심지어는 용감한 이유가 바로
현대 용어로 말하면 자기 응급적이다. 바로 우리의 모든 이 컴퓨터 시스템이나 특히 블록체인, 그다음 가상화폐, 그것이 아주 크고 위대하고 빠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떤 타자의 힘에 의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 안에서 자기가 자기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의 침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조작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응급적, 자기가 자기를 응급하는 거. 아까 이 보셨죠? 이런 그림과 같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 이걸 우리가 셀프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말은 오늘날 4차 최첨단 사회에서 볼 때 모든 우리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오로메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옛날에는 소가 끌어서 마차가 갔지만 이 자동차라는 것은 자기 안에 시스템이 이제는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동차 안에도 그걸 또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었잖아요. 타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새 자율주행 차는 뭡니까? 이제는 운전자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자기 자신이 컨트롤하면서 제어하면서 가도록 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셀프 레퍼런스에서 오로메릭의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왜 우리 시대에 이 동성연애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양상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의 이 특징, 이 4차 산업시대, 특히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거는, 이 메타라는 건 자기가 자기를 초월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메타버스 시대라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앞으로의 자기 응급의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동성애적 논리적 구조하고 이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거의 1시간이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 차에서, 그다음에 뭐 우리가 쓰는 이제 가정용 배터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음과 양으로 연결해야 돼요. 음양으로 연결을 해. 음양, 양음으로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되지만, 보세요. 충전을 할 때는 반드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연결을 해야 돼. 여러분 집에서 충전기가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 사용할 때 이 배터리를 꼽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어야 해요. 그다음에 차에 또 배터리가 나갔을 때는 빨간 것은 그 빨간 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고, 까만 것은 까만 선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연결시켜야 돼요. 이건 갖다 충전이라고 그러니까. 충전을 할 때는 반드시 양양, 동성애적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충전한 것을 사용할 때, 감전을 할 때는, 충전을 할 때는 양양, 음염이야 하지만, 그걸 감전을 시키고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때 가서 우리가 음양, 양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우리 사회에 다른 어떤 한 쪽에서 일어나는 이런 동성애적 그 가치관에 대해서 정말 편견을 버려야 되고, 이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러한 신화소가 우리 부도지 속에 들어 있다고 하는 거. 제발 우리가 이 부도지를, 마고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하드 차원에서만 그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건 대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딱 박아버리면 그 이상 그냥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지만 부도지를 만약에 이러한 이 소프트 차원에서, 즉 신화소 차원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그 속에 무궁무진한 얘기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이상의 것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 부도지를 쓴 사람, 뭐 지금은 박재상이라고 알려져 있고, 어떤 박금이라는 분이 이걸 이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하는데, 부도지 기자가, 부도지를 쓴 사람이 글을 쓰는 그 글쓰기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구약 성서 창세기에는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는 바텀 압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창조가 되어가는 거야. 무생물에서 식물에서 동물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2장 4절에 올 것 같으면 갑자기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생물, 무생물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상향적이고 하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이 기록법이 있다는. 희한하게도 이 부도지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 1장에는 마고가 이제 이게 궁이 소위를 나는 일을 하향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장에 갈 것 같으면 반대로 밑에 이게 밑에 자손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으로 또 그 기록을 해놨어요. 이건 그러니까 똑같은 그 창세 기록을 두고서 하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는 시각을 하고 있고 하나는 밑에서부터 위로 보는 시각이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은 그러니까 구약 성서 기록법하고 그거는 완전히 같은 방법이다.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기록을 해야 완전한 이 창세기 창조 기록이 가능한가?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한마디로서 부도지 글쓰기법에 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